안녕하세요. 머물다가게 책방지기 다니입니다. 글 쓰고 책 짓는 연필농부 가닥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시즌1의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은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대전문학관에서 하는 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아시는 시인님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손미 시인님이라고. 저는 따로 친분은 없는데 그냥 계속 글쓰기를 하다가 에세이도 쓰고 제가 실용서를 몇 번 썼으니까 매뉴얼 같은 것도 쓰는데 좀 더 다른 글을 써보고 싶어서 뭐 시나 소설을 써보고 싶다. 근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러던 찰나에 문학관에서 수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 이게 8주차인데 어떤 성실한 분들은 매주 시를 써오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인 시인님이 보시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맞아요. 다들 성실하게 쓰면 쓸수록 자기한테 이제 배움이 큰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얘기도 꺼내봐 주시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썼고, 근데 그 수업이 끝날 때 이제 결과 발표회 시화전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렇구나. 무조건 한 편을 쓰셔야 되네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끝나가고 있어서 시를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렇죠. 저도 그 손미 시인님께 그 대전문학관에서 예전에 시 창작 수업을 들었어요. 네네. 그때 저도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네네. 이제 계속 거의 에세이나 저의 이야기만 주로 쓰다가 저도 항상 그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모든 장르의 글쓰기를 한 번씩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시를 쓰는 세계는 어떨까 이런 게 또 궁금해서 배워보려 하였으나 저도 그렇게 매주 막 그렇게 과제와 그런 걸 하지를 못해가지고 스스로 이걸 계속 습작을 해야지 더 크게 많이 남았을 텐데, 하지만 수업을 듣는 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네. 또 엄청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네, 좋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라도 어디서 하시면은 계속 찾아다니면 듣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또 손미 시인님이 대전문학관의 그 상주 작가로 함께 하고 계셔서 지금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또 하반기에도 계속 하시고, 그거를 또 대전에 계신 분들은 맞아요. 참고해서 나중에 모셔도 너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또 오늘이 사실 시즌1의 마지막 촬영이고,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이 이제 머물다가게 아래에 1층 공간에서 머물곳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즌2부터는 저희가 또 대전에 계신 작가님들, 그리고 대전을 뭔가 소재로 책을 쓰신 그런 분들을 기회가 되면 이제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걸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위에 머물다 가게 진짜 오픈 직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촬영이라고 하니 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네네. 아니, 저도 이제 저희가 벌써 꽤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거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변화가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머리가 점점 길었더라고요. 길고 있어요. 맞아. 저도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거가 보이는 기록이 쌓이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책들 같이 읽고 소개하고 맞아요. 이게 이제 영상에 남아있으면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저한테도 좋은 기억과 그쵸. 추억이고, 이 책을 쓰신 작가분들 혹은 독립출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약간 키워드를 뭐를 잡을까 하다가 지금 바닥님과 함께 계속 쓸모임이라는 모임을 저희 책방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항상 이제 글쓰기를 좀 독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런 글쓰기 모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임 중에 민낯이라고 하는 이름의 글쓰기 모임이 서울에서 이제 모이시는 모임인데, 이 모임이 책을 계속 이제 출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다. 물론 글쓰기 모임에서 이렇게 문집을 만드는 경우들을 몇 번 보기는 했는데, 몇 개 이렇게 찾다가 이번에는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모임이 뭐랄까 굉장히 흔하고 막 되게 여기저기 많은 것 같지만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자기한테 딱 맞는 맞아요. 모임을 찾기가 또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쓰는 일 자체가 힘이 드니까 사실은 맞아요. 혼자서 뭐 일기를 쓰려고 해도 며칠 쓰다가 막 말고 이러는데, 그래서 되게 많은 맞아요.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여서 쓰자 음. 혼자 쓰려고 하는 게 너무 시간 내기가 음. 어렵고 글쓰기의 시작은 일단 자리에 맞아. 앉아서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하는 화요 쓸 모임은 그냥 오셔라. 오셔서 그냥 그때부터 쓰자 하는 모임이 하나 있고 근데 그거는 또 아쉬움이 있는 게 너무 짧으니까 쓰다만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마무리를 딱 하고 맞아. 그 완성된 글을 가지고 뭐 서로 읽고 이러면 좋은데 또 우리가 바쁘다 현대 맞아요. 사회에서 그럴 시간이 또 없고. 맞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내일부터 네. 시작하는 아침 쓸 모임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그쵸.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네.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혹은 2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글을 열심히 한 편을 써온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그쵸. 피드백하고 네. 이제 완성하는 방식으로 아마 이 민낯이라는 모임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민낯이라는 이 이름으로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본격적인 글쓰기 모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우는 대신 씁니다라는 제목의 문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함께 글 쓰는 분들이 모여서 쓴 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책인데 이 민낯이라고 하는 이 글쓰기 모임의 소개글이 여기 이 책의 책날개 부분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 토요일 오전 서울의 한 카페에 모여 글을 씁니다. 생면부지에 서로가 부대끼며 민낯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연인보다 서로의 민낯을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6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는 서로의 얼굴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민낯 보이며 글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쓰기 모임의 이름을 정말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글을 쓰면 서로 되게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글을 나누면. 맞아요. 그게 진짜 이 글쓰기 모임의 이름하고 너무 잘 맞지 않았을까.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가 그쵸. 없죠. 자기 글 속에 어쨌든 자기가 너무나 솔직하게 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이게 두 번째 이야기라고 써져 있어요. 표지에 네. 글쓰기 모임 민낯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을 내시고 또 두 맞아요. 번째 책을 내시고 네. 지금 이 책의 날개에 6년을 함께 그쵸. 했다고 하는데 이 책이 나온 지 좀 됐으니까 네. 또 그 뒤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책이 2020년에 네네. 6월에 발행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게시물을 찾아보니까 올해 2025년 기준으로 11년 차에 접어든 글쓰기 모임이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계속 그동안 이제 막 10년 동안 막 작업해오신 작가님들 막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혼자서 글 쓰는 것도 진짜 대단한데 이렇게 모여서 글쓰기를 11년을 했다? 그러면 뭐 진짜 거의 다들 이제 서로의 민낯을 다 알게 되는 그 정도에 가까운 사이이실 텐데. 인생의 변화를 서로 완전히 지켜보면서 맞아요. 그 마음들을 목격하는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요. 삶의 증인이실 것 같아요.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그때 주제별로 책이 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황영조는 왜 은퇴를 해야만 했을까? 네. 1장, 2장 12월 32일, 3장 죽은 농담들이 사는 섬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만남 때의 글쓰기 주제나 네. 소재와 아이디어가 쭉 정해지고 그거에 관한 글을 써오셔서 맞아요. 만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정하는 일부터 해서 또 모임을 하자고 했는데 또 맞아. 물론 열심히 하겠다고 모이겠지만 아무도 안 써오느냐 아니면 모두가 써오느냐는 그 모임의 그쵸. 구성원과 분위기에 따라 맞아요. 완전히 좌우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운영진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셔야지 그쵸. 이것이 10년 이상이 넘어갈 수 있는 글쓰기 모임이 될 것 같아요. 책을 이제 출판을 한 분을 이제 제가 저희 이렇게 서지정보 뒷부분을 또 찾아보니까 이지영님이 아마 이 모임의 모임장이시면서 이 책을 이제 또 출판으로 이렇게 만드시기까지 가장 많은 애를 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앞에 민낯 소개라고 해서 캐릭터 그림과 함께 소개글들이 있는데 꼼수 부리는 5년차 직장인 가고 찍고 쓰고를 반복하며 달고 쓴 모든 경험을 남기는 기록형 인간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영님을 중심으로 아마 이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쭉 이끌어 오신 것 같은데 이 모임 자체가 계속 이제 인원의 어떤 변동도 있고 또 굉장히 주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격주로 모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로 토요일 오전에 정말
늦잠도 자고 싶고 직장인분들에게는 특히나 너무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서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글쓰기를 한다니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쓰고 싶은 분들이 모여있는 네. 모임과 시간이죠. 맞아요. 그 소개할 때 이 저자분들의 일러스트와 이렇게 저자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청 귀엽고 맞아요. 이런 문집들이 보통은 네. 저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음. 조금 보면서 헷갈리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네. 누구지? 막 이러는데 그 일러스트로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글 끝에가 돼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런 요소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캐릭터 작게 들어가 있으면서 뭔가 한 줄평 아니면 못다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몇 줄이 그 저자분들이 각자 네네. 자기의 글의 말미 끝에다가 이렇게 달아두셨는데 그것도 보는 재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목차가 이제 10장으로 총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주제들이 또 되게 신박하다. 뭔가 이렇게 제목을 나중에 조금 수정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진짜 글쓰기 주제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끌어낼까, 어떻게 그쵸. 만들까. 그쵸. 이것도 10년치가 지금 다 있으실 네, 테니까 다 있으실 그런 테니까. 게 너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진짜. 꾸준히 그렇게 모임을 해오셨으면 그 사이에 쌓인 글들만들도 대단할 테고 맞아요. 이제 저자분들이 어떤 글을 엮어서 책을 내고 싶다 이런 거를 고를 수 진짜. 있는 게 있지. 책을 네. 내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글이 이미 맞아요. 이만큼 쌓여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식의 뭐 기획 의도를 맞아요. 가지고 책을 엮으실 것일 테니까 근데 그러려면 일단 정말 성실하게 그쵸. 매주 매달 이렇게 글을 써오셔야겠죠. 지금 여기 이 책에도 대단하신 보면은 뭔가 이게 저자별로 책이 엮여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쓰기의 주제별로 엮여 있다 보니까 어떤 주제는 한 2분 정도가 쓰셨고 어떤 거는 또 4분 정도가 쓰셨고 그러니까 모든 5분이 이 하나하나의 꼭지를 다 담으시진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좀 어떤 건 좀 적게 글이 있고 어떤 건 또 더 많이 있고 그 분량 같은 것도 되게 자유롭잖아요. 네네. 보통은 이제 한 꼭지에 몇 페이지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어떤 건 굉장히 또 긴 글이고 어떤 건 또 짧은 글이고 네네. 이 내용도 어떤 소설도 있고 네. 뭐 에세이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또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저자가 여러 명인 책들은 이제 책을 구성할 때 저 같으면 되게 고민이 됐을 것 맞아요. 같아요. 저자별로 글을 뭐 대여섯 개를 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자별로 글을 대여섯 개 묶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운운 대신 씁니다의 책처럼 그 주제별로 1장에는 이 주제에 관한 여러 저자님의 글, 2장에는 그렇게 묶을 것인지 뭐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가 격주로 만나서 이 주제에 관한 글을 쓰고 토론하는 모임이라는 성격을 드러내기에는 이런 방식의 구성이 어울리기는 하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글의 배치를 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 글 쓰는 작가님들마다의 또 스타일이 또 다 다르기는 한데 여기 이제 모임장이신 그 지영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회원은 글솜씨가 투박해도 자기만의 생각과 개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글쓰기 실력은 혼자서도 기를 수 있지만 건강한 생각은 함께하면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다른 관점을 가진 회원분들의 글쓰기가 곧 모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진짜 사람의 성격도 다 다양한데 글 쓰는 스타일도 진짜 다 다양하실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이 다양한 저자의 이야기를 하나의 책으로 또 묶어서 내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셨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죠. 글쓰기 모임을 할 때 재밌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어떤 글을 써오느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맞아요.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과 삶의 배경을 가진 글이 와서 그게 재밌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쓰는 게 훨씬 재미있고 잘 쓴 글인데 맞아요. 뭔가 이렇게 써야 할 것만 같아서 쓰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쵸. 실력과 맞아요. 글쓰기의 기술과 이런 거랑 또 맞아요. 본인을 드러내는 내용과 관점이 이렇게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글이 훨씬 더 좋다고 그쵸.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얇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확실히 조금 나의 이야기가 더 솔직하게 많이 들어가고
조금 더 진짜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좀 투박해도 진짜 자연스러운 그런 글쓰기를 하신 분들의 글이 훨씬 또 재밌게 읽히고 그쵸. 좋더라고요. 자기 네. 삶의 관점이 네. 들어가 있는 글들이 재밌잖아요. 맞아요. 어떤 글들이 재미있으셨어요? 저도 지금 여러 개 좀 태그를 한 글들도 있는데 바닥님이 그 또 읽으시면서 마음에 드셨다고 하는 부분 중에 저도 비슷하게 그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 성혁이라고 하는 글도 저는 여기 글 쓴 이 분들의 연령대가 어떠신지 여기에 막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거는 100%제 또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나오는 어떤 글쓰기의 소재나 그 요소들이 너무 저에게는 다 공감이 가는 너무 분신사바. 맞죠. 성혁이가 분신사바 하는 얘기 네, 나오죠. 그런 것들이 저는 이게 그 어린 시절의 그 기억으로 갑자기 맞아요. 확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너무 재미있게 느꼈고 사실 여기 첫 부분에 나오는 그 황영조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난 연도보다 그 전 연도에 또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해서 그때 그 감동이 무엇일지 막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어떻게 잡았지?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에 일단 이 첫 장부터 좀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중간에 또 이제 막 싸이월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싸이월드에 있는 글들을 또 엮어서 한번 책을 독립출판을 처음 시작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비슷한 또래 분들의 글쓰기를 읽는 재미로 또 재밌게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쭉 저자가 여러 명이고 주제별로 묶어져 있어가지고 이 글이 누구 글인지 확인해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뭘 읽다가 아 이게 재밌었어. 네. 아 그럼 이 저자님의 글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한 켠에 기억하고 있어. 네. 그래서 다음 주 2장 3장 이렇게 또 읽고 있는데 또 재밌는 글이 나왔어요. 스타일이 비슷한 건가? 이분이 아까 내가 같은 분인가? 제일 좋아했던 네. 그분인가 보면 또 다른 분이고 또 어떨 때는 같은 분이고 그쵸.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육개장이라고 뭐 할아버지 장례식을 계기로 서울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와서 엄마가 오랜만에 옛날에 육개장 집을 하셨는데 육개장을 끓이면서 뭐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되게 재밌었던 게 뒷부분에 나와요. 그 자리를 팔고 뭐 거기에 뭐 카페가 되어오기도 하고 맞아. 자기가 어디 앉아 있는데 24시간 육개장 가게를 보면서 이제 감상해졌는데 24시간 육개장 가게를 엄마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운영을 내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걸 막 먹으면서 아 대기업의 어떤 자본이나 시스템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맛도 이 사람들이 맞아.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좀 다른 어떤 걸 냈구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거예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뭐 노포의 맛이 원조의 진짜고 맛. 원조고 저거를 따라갈 수가 없다 막 맞아요. 이렇게 그쪽을 막 칭송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시선으로 맞아. 그 대기업의 강력한 자본이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맞아요. 면은 그게 낫다 안 낫다를 떠나서 그 다른 거 근데 낫다는 표현이기도 그쵸. 하죠. 뭐 네. 거기도 그 원가라던가 이런 거를 그쵸. 훨씬 기업적인 측면에서 우위에서 할 수 있을 테니까 막 거기도 듬뿍 들어가고 막 24시간 운영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무엇이 있다 맞아.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게 신박했죠. 달라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맞아. 저도 그 부분에 태그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육개장은 오래 끓일수록 맛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은 홀로 오래된 것에는 관심 없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뭔가 마음이 약간 좀 짠하면서도 또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관점으로 또 이걸 바라보면서 쓰신 이런 내용들이 진짜 그야말로 다양한 시선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해오실 수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 막 찾아봤는데 이 10년간 유지한 비결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공지처럼 이렇게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지 그럴 것 않았을까 같아요. 싶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3가지를 요약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모임의 확실한 비전이래요. 그 비전이 좋은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이 공동체를 오래도록 유지하겠다. 이 비전 하나를 이제 계속 확실하게 딱
이렇게 박아두고 유지를 해오셨다고 하고, 두 번째는 물론 이 모임을 이끄는 그 모임장이 있지만 항상 이 모임원들과 모든 것들을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같이 결정하고 그 부분을 잘 지키셨다고 하고, 또 세 번째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모임들을 하다 보면 뭔가 연애의 목적 혹은 또 이렇게 친목 모임처럼 되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목적이 글쓰기라는 이 원리 원칙을 되게 중시하면서 항상 또 여기는 또 프린트물을 뽑아서 이렇게 같이 나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학구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임의 그 어떤 목적을 잘 지키기 위해 되게 노력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좋은 네.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를 오래도록 유지하겠다는 확실한 비전. 이게 말로는 그렇듯해 보이지만 얼마나 어려운 어려워요.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진짜. 사람들이어야 되고 이거를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를 드러내는 글쓰기를 하고 매 시간 이렇게 충족하니까 모두가 이게 오래 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소망을 품고 더 열심히 혹은 진짜. 서로에게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런 결과물을 내주시는데 또 큰 의미는 아, 이런 사람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고 있구나, 이런 모임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물론 맞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하면 되는구나, 이런 용기 같은 것들도 글쓰기 맞아요. 모임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좋은 사례, 선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판사를 아예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ISBN도 이렇게 받아서 정식으로 현행고시 출판사 민낯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진짜 이 모임이 진짜 오래도록 유지하는 게 비전이시니까 뭐 10년, 20년 계속 꾸준히 글쓰기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두 번째 책까지 나왔으니까 또 모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글이 쌓여서 또 세 번째 책이 나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약간 시즌 1을 마무리하고 하기에 좋은 책과 책이었어요. 네. 모임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민낯의 글들도 응원을 하고, 또 민낯에서 같이 쓰는 글들을 뭐 뉴스레터로 연재도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민낯의 인스타그램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는 대신 씁니다. 첫 번째 책은 저희가 재고가 없어서 확보하지 못했고, 이 두 번째 책들은 저희 그 유튜브 책들 같이 소개하는 곳에 둘 테니 많이 한번 보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시즌 1의 마지막을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소감을 나눌까요? 저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날 줄 몰랐는데 일단 함께 해주셔서 너무 든든하고, 저희가 또 어제 이거를 이렇게 같이 대본을 쓰잖아요. 대본을 약간 쓰거든요. 이렇게 티 안 나게 거의 대본대로 막 읽지는 않지만 막 미리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해두는데, 어제 막 둘이 동시에 구글 독스에 막 쓰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굉장히 또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편집자님께도 감사드리고 구독자님께도 감사드리고 시즌2에서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네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닥님은 어떠셨나요? 어쨌든 책을 매주 한 권씩 네. 정해서 우리가 읽고 진심을 다해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저한테도 즐겁고 공부가 되기도 하고, 네, 정기적으로 맞아요. 무언가를 한다는 게 또 네. 뿌듯함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록이 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남는 것도 너무 의미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사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제일 또 많이 느꼈던 거는, 이런 좋은 책을 만들어주시고 써주신 작가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맞아요. 그걸 나눌 수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열심히 어딘가에서 또 오늘도 꾸준히 글을 쓰면서 또 책을 만들고 계신 작가님들, 출판인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이렇게 약간 거저 먹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엄청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책을 만드시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좋은 독립 출판물들을 꾸준히 네. 생산해 주시고 몸을다 가게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읽고 또 소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멘트로 저도 이제 책방을 다시 열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책 속에 흠뻑 머물다 머물다 가세요.